이번에 잭슨홀 미팅이 지금 진행이 됐죠. 그리고 거기에서도 파월 의장의 연설에 좀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도 예상보다는 조금 비둘기파적인 분위기를 좀 내세우게 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증시도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자, 금리 인하가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돈이 좀 풀리고 또 금리에 대한 부분, 즉 이자 비용이 좀 적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장주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로봇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고리즘의 강호진입니다. 자, 오늘은 또다시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사실 지난 영상 이제 8월 14일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로봇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로봇에 집중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상승 배경에 대한 부분,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잭슨홀 미팅이 지금 진행이 됐죠. 그리고 거기에서도 파월 의장의 연설에 좀 집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분위기가 바뀔 것이냐, 여기에 굉장히 좀 집중이 됐었는데, 그래도 예상보다는 조금 비둘기파적인 분위기를 좀 내세우게 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증시도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자, 금리 인하가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돈이 좀 풀리고 또 금리에 대한 부분, 즉 이자 비용이 좀 적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장주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봐야 될 종목, 이제 로봇주다, 이렇게 안내를 좀 드렸었죠. 그 이유는 역시나 이전에 좀 상승 랠리에 좀 포함되지 않았었던 게 바로 로봇 섹터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금 좀 부각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안내를 좀 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그 결과 이제 오늘 로봇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맞고 또 한 가지는 틀렸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로봇 섹터를 보자라고 했던 것은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이전에는 이 액추에이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로보티즈라든지 아니면 이제 하이젠 RNM 이런 부분을 추천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덜 오른 이제 완제품과 관련된 기업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오늘 이제 로보티즈와 하이젠 RNM이 훨씬 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틀렸는데, 오늘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대장주를 같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랑 하이젠 RNM도 꾸준히 좀 체크할 필요는 있겠다,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일단 어떤 이슈가 좀 있었는가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사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파월이 되살린 금리 인하 기대에 3대 지수 1% 상승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다 좋은 흐름이 이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고용 하방 위험을 언급하며 정책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계속적으로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그 기조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앞서 보신 대로 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상방, 고용 리스크는 하방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실업률과 기타 노동시장 지표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정책 기조 변경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유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책 기조 조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서 시장은 크게 반응을 했다. 이 정도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기조가 좀 세졌다라는 건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페드워치라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을 좀 다루는 사이트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현재 87.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PPI가 좀 높게 발표가 되면서 하락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좀 줄었었는데 지금 어때요? 82%대에서 84.7%, 87.2%로 지금 소폭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9월 금리 인하를
좀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좀 성장지에 집중할 필요 있다. 그래서 로봇주뿐만이 아니라 사실 제약바이오도 굉장히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래서 좀 마찬가지로 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좀 로봇에 집중을 해볼게요. 자, 또 추가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나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한국 피지컬 AI 협회 이제 10월 1일에 출범한다라는 기사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오늘 나왔던 기사는 아니에요. 어제 이제 주말에 나왔었던 기사인데, 지금 국내 내에서도 지금 이 피지컬 AI 혹은 AI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이쪽을 굉장히 좀 강하게 밀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 대통령 임기인 오는 2030년까지 로봇 등의 AI를 적용하는 피지컬 AI 분야에서 세계 선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 이제 추가적으로 또 나온 게 이제 노랑봉투법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주말에 이슈가 또 나오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 노사 간의 분쟁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 채택률이 높아질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화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이제 사람과, 즉 이 노동자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로봇으로 좀 대체를 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 단기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로봇주들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그냥 더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슈가 나왔죠. 실질적으로 지금 노란봉투법 통과 후 하루 만에 바로 이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좀 고소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시작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현대제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해서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반도체, 철강, 조선 등 지금 이 업계들이 어때요? 지금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업종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좀 논란이 될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로봇주에 단순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시장도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다른 섹터들 이 조정을 좀 받는다, 이런 제조업들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수급들이 더 로봇주에 좀 집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해외 이슈도 있어요. 자, 엔비디아 폭스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11월에 처음으로 선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 역시도 오늘 나온 기사는 아니에요. 8월 20일에 이제 이슈가 좀 나왔는데, 아무래도 로봇주가 강세가 되면 이런 기사들이 재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다시 또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어요. 이 피규어 AI 본사를 찾아서 로봇 두뇌를 협력하기로 했다. 즉 지금 AI랑 피지컬 AI 에 대한 부분 모두 다 지금 엔비디아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슈들이 또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간략하게 참고해 주시고,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게,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27일 날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러면은 물론 반도체와 같은 기술주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이 실적 발표와 함께 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로봇과 관련된 이제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언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또 로봇주에는 긍정적인 이슈로 좀 작용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 한번 보게 되면은, 자, 대세는 로봇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돈이 몰린다라는 내용인데, 역시나 8월 18일 오늘 나온 기사는 아닙니다. 자, 글로벌 시장 연평균 성장률 20%에 달한다. 그래서 VC 투자가 활발하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즉 지금 이 VC
이 벤처 캐피탈에서 로봇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시장, 이 아직 로봇 같은 경우에는 개화도 못한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로봇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로보티즈, 이 액추에이터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이전의 상승 흐름을 보게 되면 저점 대비해서 400%가 오른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했는데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 구간 이제 9만원대를 완전하게 좀 돌파하게 되면서 10만원대까지도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운드 피겨 가격대인데 그래도 유지를 잘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미 또 수급이 강하게 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액추에이터 대장주들 로보티즈, 하이젠, R&M 꼭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수급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요, 로보티즈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오늘 어때요? 외국인과 기관의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개인이 이제 내놓은 물량들을 둘이 나눠서 받아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봤을 때도 지금 메이저가 다시 수급을 좀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랠리 충분히 좀 가능하겠구나. 만약에 거래량이 없이 조정이 이어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때요? 조정 눌림 구간에서 담아볼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디에요? 라인이 대략적으로 91,000원대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없는 조정이죠. 이렇게 이 부분을 같이 확인해 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젠 R&M도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이젠 R&M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눌림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거래량 없이 조정이 나왔죠. 그러다가 오늘 전일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 거래일 대비해서 3,800%가 넘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역시나 20%대의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뭔가 추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러면 즉 35,000원대만 좀 안착을 하게 된다면은 추가 상승을 충분히 이어갈 수가 있겠다. 어디까지? 일단은 4만원 정도 라인까지는 열어두고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로보티즈랑은 조금 달라요. 보시면은 오늘 기관의 주도로 담아갔다. 그래서 외국인은 아직까지 크게 참여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로보티즈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어쨌거나 메이저 한쪽에서는 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점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요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오늘 이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올라오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디까지 31만원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31만원 이전 이렇게 이중천장을 만들었었던 가격대인 31만원을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겠다. 그럼 우리가 다음 가격 35만원까지는 열어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다소 좀 무겁긴 하지만 오늘 일부 좀 반등을 같이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수급적으로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꽤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8월달 들어서 외국인이 좀 많이 매수를 했던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탈을 하긴 했지만 지금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과 오늘 들어왔었던 물량이 빠져나간 물량 대비해서는 훨씬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기관도 조금 따라 붙어줬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개선세가 확인이 됐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액추에이터라는 게 결국에는 모터와 감속기 뭐 요런 것들 합친 부품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뭐 SBB테크라든지 뭐 SPG 뭐 대표적으로 요런 종목들이 있죠. 이렌시스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역시나 흐름을 같이 했다.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지금 로봇 섹터 안에서 순환매, 로테이션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한 종목, 뭐 대장주, 하이젠 R&M, 뭐 로보티즈 이 종목만 보겠다라고 좀 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같이 보시면서 순환매 공략을 해나가시는 게 더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뭐 단기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리해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래량 없는 조정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눌림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역시나 이제 성장주로서 또 금리 인하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계속해서 움직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단기적인 움직임에 치중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시금 로봇주와 관련된 이야기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